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워너브라더스의 마지막 한국 영화이자 김혜수, 이정은, 노정희 주연의 진심이 담긴 잔잔한 이야기로 주목을 받은 작품 내가 죽던 날 리뷰입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은 워너브라더스가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한국 영화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동안 영화들의 성적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를 좀 가라앉고 관람했습니다. 영화의 장르도 단순히 드라마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나 스릴러라는 기대감도 없이 보러 갔고, 영화는 상당히 잔잔하며 진정성 있는 휴머니즘 영화의 공식을 독특하게 풀이해 나갔습니다. 한때는 엘리트 경찰이었지만 남편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데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큰 절망감을 느끼던 주인공 현수는 복직을 조건으로 세진이라는 아이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섬으로 나섭니다. 현수는 세진의 과거를 살피고 CCTV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순천댁으로부터 세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수와 세진의 공통된 인생과 순천댁의 이야기를 풀이해 나가면서 관객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주며 힘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나갑니다. 인간성을 강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른 휴머니즘 영화들과는 달리 굉장히 잔잔하고 상징성이 강한 영화였습니다. 특히나 현수가 세진의 과거를 파헤쳐 나가면서 자신의 삶과 같다는 유대감을 느끼며 실종 사건의 사망 처리로 묻으려 하는 냉정한 현실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타인을 바라보며 3인칭의 시점으로 풀이하는 영화라는 부분에서도 참신함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큰 한방을 보여주는 대신 감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작품이니만큼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가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우리는 그 공감 요소를 통해 재미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세진과 순천댁의 과거를 통해서 절망감 앞에 무릎 꿇기 직전인 현수가 비로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능함에도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잔잔한 영화라는 부분에서 지루하다는 게 아니라 영화가 보여주는 감정선이 뻔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이야기가 뻔할수록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란 뜻이고, 그만큼 뻔하다는 전제하에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의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공감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었지만, 영화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연대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처럼 강조하기 바쁩니다. 즉, 지인한 감정선만으로 이야기를 이끌다 보니 먼저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 인물들 간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엉성했다는 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과 시선이 익숙한 현실을 그리는 만큼 감정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뼈대를 만들어야 했지만, 그 뼈대들을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커버해야 했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주제의식의 영화들이 아니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더욱 발달된 지금, 현재는 감정선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색다르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해결책을 통해 또 다른 의미를 부여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제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던 날이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의해 정신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인 현수가 세진의 입장을 남들과 다르게 바라보며 변화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정말 너무 매력적인 스토리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신한 스토리라인과 더불어 주인공의 상황에 맞는 도덕과 윤리의 관계를 현실적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려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오직 감정적인 풀이 방식으로 전부 배제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결책에서 메시지를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영화는 사건을 쉽게 끝내 마무리 지으려는 차가운 현실과 아픔을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립적인 시선에 초점을 두려는 노력이 보였지만, 정작 감정과 현실 사이의 연결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각각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사실 이마저도 팽팽하다고 하기에는 주인공 측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선으로 그려내고,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없이 퍼져나간 악으로 묘사하니 이 중간의 지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한쪽의 입장에서만 풀이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연대라는 의미에 집중해서 좋으실 수도 있지만 이 영화의 스토리는 미스테리 수사극으로 시작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만큼 충분히 메시지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었는데 순수하게 밀어붙이기만 해서 장단점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대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생의 발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감정적인 유대감을 통해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회복할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안정적인 환경으로 삼으면서 스스로 극복할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앞서 개봉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조금 유치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표현해 주었죠. 특히 개인적으로는 찬실이는 복도만치가 정말 훌륭하게 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현수의 과도한 내적 고통 장면을 줄이고 결말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게끔 만들었으면 더 좋은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도 확실히 상처받은 마음을 힐링하고 위로받으며 공감의 폭을 넓히는 등 잔잔하게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영화라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감정적인 영화를 좋아하면 매우 무난하게 즐기고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연대의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강조하여 현실적인 발전보다는 감정적인 머무름으로 마무리 지은 것은 옛것의 향수라는 느낌으로 포장하기에는 그럴듯하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꽤나 올드한 풀이였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메시지와 공감 요소는 매우 좋았으나 이것을 풀이하는 방식이 극단적이며 이전 시대의 메시지와 차별화된 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감과 힐링을 원하는 관객들이 아닌 이상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분명 멋진 배우들과 그들이 연기하는 인물은 인간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 깊었지만 그에 비해 스토리와 영화적 설정들이 이를 받쳐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